자, 이어서 이제 급수와 등비급수 정리하겠습니다. 급수와 등비급수. 자, 요 내용 한번 서머리 정리할 텐데, 첫 번째 이제 급수가 나와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배경은 바로 부분분수가 나옵니다. 분모가 변하는데, 분모가 변하는 케이스는 이미 수학 원에서 정리했지만, 부분분수냐, 유리와 가는 루트꼴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유리와 가는 루트꼴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안쪽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나왔을 때 요 an의 내용이 바로 부분분수가 나온다. 즉 분모의 변수가 존재한다. 분모의 변수가 존재한다. 분모의 변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ak. 그 다음에 첫 번째, 현재 선 시그마 연산하시고, 그 다음에 연산하기, 그 다음에 후 리미트로 극한 연산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극한 연산하기.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배경이 뭐야?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부분분수가 출제된다. 이 부분분수의 특징은 뭐냐? 그럼 바로 분모가 변수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등비수열의 극한. 자, 현재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결국 an이라는 것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야? 라고 한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곱하기 r의 n-1. 즉,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a1의 r의 무한대승이야 라고 설명하는 컨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모든 걸 쥐고 있냐면 이 R값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분모가 더 큽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처럼 점점 0에 가까워질 거고 분자가 더 크게 되면 발산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펼쳐주면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면 수렴한다. 그렇죠? 여기는 수렴한다. 이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발산한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고요. 세 번째, 이제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는 진동하면서 발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R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수렴을 하겠죠. 근데 이 수렴값도 정리해 보면 현재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0으로 수렴할 거고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1의 무한대승이기 때문에 얘는 a1으로 수렴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도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 구간은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수렴 구간은 얘도 멈췄고 얘도 멈췄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R이 1 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디로? 현재 0으로 수렴한다는 핵심 정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R이 1인 경우는 이것도 멈추는 건 똑같아요. 멈추는데 다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멈췄다라는 사실은 같지만 멈춤의 값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망각해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급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는 등비급수. 그러면 등비급수는 뭐야? 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은 끝번째 하나라면 여기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을 계산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요 값이 어디로 간다? 얘가 바로 0으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앞에서 설명했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1의 등호까지가 둘 다 끝번장이 멈춰라 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멈춤의 값이 다르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는 A1이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둘 다 멈췄지만 나는 그 중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원해. 이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산할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등비급수 연산하듯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란 바로 1-r분의 a1 이걸로 연산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특히나 현재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초항이다가 아니고 처음 등장하는 수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바로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됩니다. 항과 항 사이의 비율.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부분 항들에 대한 합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이 식의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꼭 함께 기억해 달라. 자, 그리고 올해 기본적인 6월, 9월 평가원의 특성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 등비급수면 닮은비? 맞습니다. 닮은비 관련된 도형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데 올해는 6월, 9월에 2번 다 안 나왔어. 참고로 하면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삼각함수 극한에서조차 도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형을 어려워한다 하니까 일부 도형 문제를 배제한 채 올해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비급수 도형 문제를 안 풀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심화, 바로 닮은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도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을 이렇게 쫙 보면 여기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 그 다음에 여기에 배경과 그 다음에 뭐뭐뭐를 S1이라고 하자. 이게 뜹니다. 그리고 뭐뭐뭐를 S2라 하자가 뜹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풀어야 될 솔루션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 때도 누누이 했던 도형과 똑같습니다. 배경을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림에 입력하기. 그 다음에 뭐뭐를 A1 또는 S1이라고 하자 하면은 멈추세요. 여기서 바로 초항값 구하기가 되는 겁니다. 초항값 구하기. 바로 기하학이 목표죠. 그래서 항상 도형에 관련된 문제풀이는 앞에 배웠던 수학1과 수학1에 있는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도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각도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짚어주고 갑시다. 바로 각도를 항상 확인해줘. 이게 바로 닮은비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돼요. 닮은비란 건 뭐야? 같은 모양이야. 같은 모양이란 건 뭐지? 바로 각도가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항상 확장해주면서 삼각함수 극한이다 아니면 미적분에 나오는 이 닮은비 문제,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 수열의 극한 문제 둘 다 똑같이 각도를 중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기서 초항값을 구했으면 요 S2라고 하자가 보이죠? 요 S2라고 하자. 이게 뜨면은 반드시 공비를 구하세요. 공비 구하기. 이때는 닮은비를 활용해 주시고
닮은 비 활용.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냐라고 하면은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를 그려주세요.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야.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게 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각형을 줄 수도 있고 삼각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대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같은 요소를 확인한 후 만약 길이가 몇 대 몇? A 대 B야 라고 한다면 1대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넓이야 라고 한다면 그 길이를 통해서 닮은 비를 활용해서 1대 A분의 B에 대한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을 설명해 드렸고 여기는 말 그대로 파이널이기 때문에 요약 포인트만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여기 닮은 비에 관련해서 너무너무 취약해라고 하신 분들은 현재 개념적 사고를 통해서 그 파트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컨셉은 딱 여기까지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키워드 꼭 잡으시고 수능시험장 갔을 때도 딱 수열의 극한에 나올 수 있는 건 기본 도형,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지금 보였던 급수, 딱 이 세 가지밖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현재 수열에 AN이 있는데 첫째 항에서 M항까지 합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M이라고 하자.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요건 우리가 앞에 수열에 설명했던 시그마 문제가 아닌 현재 전체 합에서 특정 발치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딱 봤는데 분모가 변하네? 이거 뭐라 했어요? 부분분수. 그러면 이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쪼개주세요. n 더하기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올라가시면 n 더하기 n 플러스 1에서 n을 빼주면 요게 남겠죠. 아, 요거 1대 1 마이너스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M이란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분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현재 K가 1부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현재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그러면 이 흐름을 먼저 파헤쳐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해 보시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는 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m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넣어주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m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좀 막막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게 A1하고 A10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A1이 뭐죠? 그러면 이거는 S1과 같아요. 그쵸? 그러면 M 대신에 뭐 해라? 아, 이거 1 넣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 대신에 1 넣어주시면 결국 A1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흐름을 확보했으면 넣어주세요. 그러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아,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지워지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분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야. 그러면 앞에 거 2개, 뒤에 것도 2개가 남겠지. 그러면 뒤에 2개 남는다는 건 n-1을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n-1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n-1을 넣어주면 지워지니까 n 더하기 n분의 1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특히나 m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2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앞에 게 2개 나오면 다 지워지고 뒤에 거 2개 남아.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어차피 얘네들이 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앞에 거 몇 개만? 2개만 남을 거다. 그래서 얼마다? 2분의 3이야 라는 값을 A1을 구해줄 수 있죠. 자, 이런 트렌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A10도 좀 구해봐 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A10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설명해 봤어. 근데 A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S10에서 S9를 빼는 게 아닐까?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S10을 한번 구해보죠. 첫 번째, S10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1분의 1 마이너스 10 넣어주시면 1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지워진다면 어차피 이게 계속 분모가 점점 커지는데 12분의 1부터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건 뭐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해서 어디까지? 11분의 1이 남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9가 뭐죠? 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여기는 1분의 1 마이너스 현재 9를 넣어주시면 여기는 11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12분의 1 나올 테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지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1 더하기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해서 나중에 요게 지워진다는 건 남는 건 10분의 1까지 남을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S10에서 S9를 뺀다면 겹치는 부분, 요 앞부분이 싹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는 11분의 1, 요게 바로 A 10번째 항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1과 A10분의 1은 A1과 A10의 합은 결국 이것은 2분의 3하고 11분의 1이다. 통분하시면 22분의 33과 2니까 35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3, 2니까 35.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합이 얼마야? P 플러스 Q라는 정답은 57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요일간 올해도 시험 매우 쉽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고득점 맞을 수 있고요. 결국 이 모든 컨셉 다 수학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원과 수요일간을 융합해서 한 번에 꼭 공부를 함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